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16%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1.39%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개인하고 기관들이 팔아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 마감했는데, 오전 시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향후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파월 연준 의장과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많이 예고되어 있는 그런 한 주입니다. 또 그리고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또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어떻게 나올는지는 몰라도 기관들은 미리 좀 챙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계속 고점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만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지수는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의 전기전자 업종 순매수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 기관들은 보면은 좀 각계 전투 종목에 집중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차익 실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 계속 따라가야 되겠죠. 어떤 업종 매수해야 되는지는 그간 시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이 5개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나페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그냥 딱 봐도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죠. 자, 그리고 한국전력이 있어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요렇게 좀 색깔을 좀 조정을 좀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화면에 보이는 색깔들이 빨간색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이렇게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에 한국전력 주가가 하락하다가 가장 최근에 이렇게 여태 브레이크 한번 걸렸고, 여태는 총을 쏘도 되는 그런 지점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높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는데, 예전에 브레이크 걸린 지점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바뀌게 되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나온 김에 한국전력 오랜만에 현금 흐름 좀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한국전력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된 분들께서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등 주식인지 압니다만은, 예전에 그 이전에는 우리 한국전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주식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제일 컸었습니다. 자, 한국전력의 그 영업활동을 보면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도에 당기순이익도 적자가 엄청 많이 났었고, 또 그리고 영업활동을 통해서도 돈을 못 벌었습니다. 또 그리고 보면은 유보율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고요. 이때 급격하게 떨어졌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반대로 부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렇게 부채 비율은 조금씩 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한국 전력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2012년도, 11년도 이때마다 당기순이익 적자가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렇게 해서 한 2018년 요 부근부터 당기순이익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지요. 어쨌든 간에 한국전력의 돈을 가장 많이 빼먹는 사건이 일어난 게 2022년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왜 저렇게 한국전력이 2022년도에 적자를 많이 봤느냐? 그거는 2022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게 뭐냐 쭉 되짚어 되돌아가 보면은 바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죠? 그때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또 때마침 그런 쯤에 그 이전부터 우리 여기 지난 정부는 탈원전을 갖다가 좀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전 짓는 것도 좀 그만두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이어졌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전의 전력 생산을 좀 줄이는 가운데 그냥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또 해결이 될 수도 있었을 건데 이제 원전에서 생산되는 거 이외에 다른 쪽으로 전력을 충당해야 되니 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발전을 썼는데 그 원가가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가 우리 사람들이 사고 파는 가격보다 더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적자 보고 손해 보고 장사했다 이 말이에요. 한전 같은 경우는 전기 요금을 올리고 싶다고 해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22년도에 이렇게 엄청난 적자가 나버리고 그 여파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급기야는 물가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 전기 요금을 갖다가 연동시키는 쪽으로도 됐는데 법이 뭐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직접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잘 허락을 잘 안 해주죠. 요금 올리는 게. 그래도 가스 요금도 오르고 하는데 앞으로 지금 단기 적자, 단기 순이익 계속 적자 나는 걸 봐서는 좀 더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오르면은 다시 수익성도 개선이 되면서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기후 변화가 심하고 해가지고요. 또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부 다 수입을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만은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이래 어떤 생산에 있어서 안정적인 생산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해가 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역시 수급 불안 요인들도 있고 또 남중국해에서 자꾸 중국이 장악력을 확대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잘못되면은 가스를 갖다 수입 못하게 되면은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건상 원전이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튼 한국전력 뭐 현금 흐름이 이렇다, 전기요금이 좀 더 오른다 소리가 있다 그러면은 한국전력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계속 이렇게 적자 나고 유보율 까먹고 정부에서 이렇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싸다 이렇게 접근해도 되겠죠. 그리고 충분히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 평범으로 바뀌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건 안 되겠지요. 현대 미퍼조선도 이것도 안 되겠죠. 휴메딕스 이 종목은 좀 봅시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쉬워요. 요까지 이렇게 딱 해놓고 빨간색이 많죠. 이것도 괜찮다. 지금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이죠. 이때 브레이크가 걸려서 총속이 진짜 좋은 지점 이때 사야 된다. 이때 사야 된다. 그리고 이때 이후에 그 아무 지점이라도 이 부근에서 총을 한 방 빵 사도 되는 지점이다. 이때 사실 여기서 주가가 이때 브레이크 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날아갔다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지점에 접근했겠지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인데 이때쯤도 한번 총을 쏴봐도 되는 지점이고 지금 상승 추세 평범이니까 사실 오늘이나 내일도 총을 한방 쏴봐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렇게 총을 쏘는 이유는 빨간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또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게 있겠죠? 바로 이 휴메딕스 앞서 살펴본 우리 한국전력 현금흐름표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이게 개선의 여지가 있다. 뭐 당장 망하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총을 쏴보는 거고 이거 현금흐름이 너무 택도 없네 이러면은 아예 이 종목은 쳐다보지도 말고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좀 전기전자업종 중심으로 순매수를 했고 일부 업종 순매수를 좀 했는데 기관들 같은 게 좀 사익실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경기 관련 지표들이 워낙 좀 굵직굵직하는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향하는 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뭐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이미 지금 더 오른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락한다 그러면, 내린다 그러면 언제쯤 내릴 것이냐. 여기 초점이 좀 맞춰져 가지고 있는데, 그 시기를 좀 가늠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세력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종목들 그냥 계속 돌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우리 시장은 오르지 않았고, 또 그리고 아직도 싼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할 만한 그런 시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입니다.